got this far, don't know how. I see danger in your eyes. They know we'll burn down the night. Coming just like the sunrise. You know that we're gonna let it away. Tonight, we're gonna let it away. Tonight, we're gonna let it away. Just like the sunrise, we're gonna let it away. Just like a spark that's breaking out. Can't make a stop, can't turn back now. We know that there's no room for doubt. No, we can't turn back now. I see danger in your eyes. They know we'll burn down the night. Coming just like the sunrise. You know that we're gonna let it away. Tonight, we're gonna let it away. Tonight, we're gonna let it away. Just like the sunrise, we're gonna let it away. Just like the street lights lit this town, like a fire in a blaze, gotta burn it down. Can't be afraid to leave this out. We got this far, don't know how. I see danger in your eyes. They know we'll burn down the night.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퓨처 크립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라이브 방송인 만큼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퓨처 크립토 방송은 갈수록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조금씩 천천히 준비는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핵심 포인트를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 예전에는 좀 디테일한 설명까지 하려고 이제 방송이 길어지긴 했는데 요 근래는 예전엔 막 4시간까지도 하고 7시간까지도 했는데 한 30분 내로 최대한 맞춰볼게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뭐 노하우나 꿀팁이 있으면 방송 긴 거 보시다 보면 또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 목소리는 여러분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 기존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일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댓글로 좀 많은 호응을 해주셔야지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연율 없이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오늘 방송 켰는데 어제 FMC 때는 좀 일이 있어서 못 켰어요. 대신에 제가 어제 실시간으로 이제 커뮤니티에 게시글로 올려드렸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체크를 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에 대한 좀 관건을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고짜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짜님은 잘 들리시나요? 네, 몇 분, 다른 분들도 좀 들리시면, 댓글 좀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곧 방송 들어갈 거예요. 오늘 일단 주제를, 목차가 있듯이, 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첫 번째는 FOMC와 최근 브리핑 시황.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 구간 차트 관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건데 마지막 17년 특히 이제 17년 불장의 비트도 중요하지만 이더리움과 현재 이더리움 이렇게 세 개로 포인트를 딱 잡아서 설명드릴 거예요. 네,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 딱 이 부분에 오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고짜님 말고 좀 따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무자님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바로 들어가죠. 혹시 최근에 경철님 안녕하세요. 네, 커뮤니티글 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방송 끝나고 나서 방송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롱은 이미 먹었었어요. 먹었고 익절을 하고 이때 SL을 타이트하게 이 SL을 타이트하게 잡고 익절로 마무리했었죠. 네, 익절로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숏으로 공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이더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방송 시작하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세 개가 여기서부터구나. 잠깐만요. 여기까지가 이제 방송 날이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이게 이제 여기랑 여기구나.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자, 설명드릴게요. 복귀를 해보는 거예요. 매매에 대해서도 일단 익절되고 공매도 하고 그 다음에 FOMC 발표 전이에요. 이거는 방송하기 전에 빅테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2 기준금리가 50bp가 하니까 시장이 100bp 아니야 하다가 뭐야 하고 반발 매수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빅테크 발표 있죠 요번 달에 그거 맞춰가지고 좋은 실적 하는 거 아니야 약간 기대감의 실리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겁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24K까지 갔었잖아요.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면서 다들 이제 이건 끝났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방송 때 계속 몇 달 전부터 75bp라고 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금리를 18년도부터 방송했는데 방송을 유튜브로 18년도부터 했어요. 올해 보신 분들 아시겠죠?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서 이제 연차로 따지면 5년 차예요. 5년 차. 근데 금리를 제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75bp. 그래서 2.5 나왔어요. 9월에 또 올릴 거라 좀 보는데 핵심이 있어요. 파월의 발언 때문에 지금 경제 관련돼서 안 좋은 그 지표가 나왔으나 이게 뭐 제자리 빔인지 아닌지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제 중립금리라는 걸 얘기했다는 건데 그것도 이따 설명드리고 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시간상 과매도 21에서 7에서 8 구간 비비고 있고 그때 단기관청상 21.5 그리고 이탈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이 왔는데 그 뒤에 브리핑이 뭐였냐 이더 외 몇 개 알트 공매도 그러니까 숏을 수익분을 마무리하고 해체충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현재 비트가 과매도 부근에서 반등 중이므로 그래서 공매도를 입절했어요. 그리고 FOMC 금리 발표 말에 맞춰 혼란이 야기됨을 포지션을 많이 진입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이더의 갭은 지난번 설명드린 갭은 아직 메꾸지 못한 실정이라서 찝찝하다. 근데 비트 기준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21.5K 21,500불을 회복한다면 22K 구간이 단기 저항되며
상승장을 지속하기 위한 힘은 24K 영역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이 계속돼서 실패하면 이건 페이크아웃으로 보고 저는 추가 하락을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드린 게 연속으로 올린 거예요. 하기 아래 게시글 그 기준으로 통상 FOMC 발표 전 하락이 나오면 단기 상승. 근데 최근에 이제 발표 전에 급하게 내리다가 약간 약보합세였죠. 그리고 나서 발표 전 상승이 나오면 단기 하락을 진행했는데 이번 하락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첫째, 비트코인의 서포트 레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제가 금리 발표 전날 바로 설명을 드렸고, 또 여기서 나옵니다. 21.5K 지지 시 비트코인도 지켜봐야지만 리스크를 관리한다면 지지하면서 24K 갔던 2700 부근과 20K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공매수 롱 기준의 스탑 로스 포인트였어요. 근데 여기 부근에서 결국 올라가다가 21K 비비다가 거기서 장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완전 분위기가 바뀌면서 급등했었거든요, 새벽에. 그리고 단기 상승장의 관건은 24K 유지다. 그래서 무한 상승보단 갭을 미다라고 상승한다면 이더가 이제 갭이 있는 게 찜찜하기 때문에 모두가 희망회로 굴릴 지점에 28에서 32K까지 만약에 상승한다면 재차 하락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요약하면 상승 관점에 대해서는 레인지 면에서 이더 갭이 금일 FOMC 전후로 메꾸어지지 않았고, 비트가 21K 21,500불이 유지 후 상승이면 이더의 공매수는 SL을 1299 잡고 1400 부근 1460 부근에서 진입을 해서 TP 타겟가가 이쯤으로 본다. 그리고 나서 24K 유지 후 상승 시 이제 상승폭을 계산한 건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돌파 시에 이것 여부와 이 부근을 상승을 보는 거고, 이건 이제 하락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가 어제 새벽 3시에 발표가 났죠. 이 타임 프레임으로 보시면 3시예요. 3시에 저가 기준에 21,620인데 이 발표 나기 전에 어땠냐? 이 세 개의 봉을 기준으로 보면 위아래 무빙 휩소 치다가 여기서 바로 저가 21455 찍고 15분봉으로 나눠서 보면 결국 21,500불에서 어느 정도 탄력적인 지지, 이 노란색 부분 탄력적인 지지가 나오면서 장대가 연달아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도미넌스가 낮은 상태에서 비트가 상승하니까 알트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브리핑 21.5K가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더리움의 공매수를 진행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신기했던 거는 21.5K 부근일 때 딱 이더가 1,500불이었어요. 이게 비트랑 이더가 비율이 그만큼 잘 맞는다는 거거든요. 다른 알트들은 사실 비율로 해놨을 때 몇 프로까지 쏠지 모르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도 아니고 비율이 잘 맞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잘 맞았고,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은 결국 어제 발표 전에도 가격을 본다면 3시 기준에 저가가 1499였죠. 딱 그 비트가 21.5에 비비니까 얘가 1500에서 와리가리 털었어요. 1500 초반에서 1400 후반. 그리고 여기서 바로 장대 쏘면서 1500에서 1600 다 도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더를 좀 입절을 다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물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상황 이제 최근 브리핑 시황에 대해서는 왜 이런 상황이 이어졌는가 다시 한 번 더 매매를 복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구간 차트 관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클이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공매수는 치지 않고 비트가 온전한 하락 장악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은 저는 웬만하면 숏 포지션을 치지 않아요. 어제 제가 새벽에 이클을 진입해서 딱 이제 풀TP 달성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비트가 잘 가면 이제 보고 있는 게, 물론 아톰도 힘이 최근에 좋은데 뭐 GMT나 1인치나 좀 이제 관심을 못 받았던 몇 개의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고, 앨리스도 지금 많이 쏘긴 했는데 뭐 관심 있고, CHR이나 이런 몇 가지 이제 종목들에 대해 관심이 있고요. 일단 1인치는 방송 전에 이제 조금 들어갔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냐, 일단 정확하게 21.5에서 비비자마자 22K 부근에서 15분봉 간격으로 본다면 살짝 톡톡톡 여러 번, 한 3-4번 건드려주고, 여기서 22K를 몇 번, 3번 봉으로 3개 건드려주고 바로 장대 쏟으면서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숏이다 뭐다 애매한 게, 이 부근, 이 발표 이후에 하락이 찍혔던 이 부근이 바로 1차트 기준에서
좀 하이 타임 프레임으로 HTF라고 요약을 하는데 차트 트레이더들이 이 기준 구간 21.5K 여기 21.5가 여기구나. 네, 죄송합니다. 이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에 대한 이 하락 죄송합니다. 22.5구나. 이 저항을 받았던 부근에 대한 지지와 이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슈퍼 숏을 보기에는 좀 애매한 관점이고요. 오히려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제일 불안하긴 한데 제일 불안한 게 이더리움이에요. 저는 왜냐면 비트 갭은 못 메꾼 9K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28K인데 이더 같은 경우에는 갭이 진짜 애매하게 생겼어요. 애매하게. 그래서 이 올라가는 상승이 찝찝하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야, 넌 닥쳐 이더리움아 하고 그냥 이더리움 비율만큼의 그때 말씀드렸던 빅쇼트 비율을 올라간다면 25에서 26은 채울 것이고 그렇다면 위에 갭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28에서 30K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슈퍼 하이 트렌드로 봤을 때는 22.7K와 22.5K 지지는 나쁘지 않은 관점이라 봐요. 오히려 이게 상승 깃발형을 나타내는 불플래그의 형태를 갖출 수 있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일봉 마감이 도지 캔들로 정확하게 1대1 비율로 롱과 숏의 심리가 굉장히 팽팽했어요. 방송하기 딱 1시간 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비비다가 단기간 동안 이제 양봉을 다시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요약 22.5K 이 부근에서 그냥 뭔 난리를 치더는 상관없고 오히려 더 오를 알트 상승분을 아직 하지 못한 알트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봤을 때 채널 기준으로 볼 때 선물 차트 기준에 비트코인이 채널로 다시 돌아오면서 24K에 언저리에 안착해주면서 계속 횡보를 해주고 나서 추가 상승하게 된다면 이더 비율과 비트 비율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최대폭이 28에서 38까지 보이는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고 싶고요. 확실한 거는 여기서 다시 이 1시간 어제 터졌던 장대 양봉 있잖아요. 여기 이 볼륨 21.5에서 비비고 정확하게 쐈던 이 부근을 다시 하락 장악을 하게 되면서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이거는 페이크 아웃으로 간주하게 되고 더욱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 뷰에 대한 주요 메인 관점을 설명드렸고요. 왜냐면 여기서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나서 다시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알트도 상승폭이 만만치가 않은데 여기서 이 장대 발표 때 딱 터뜨렸던 이 거래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하락형이 나오다 비실비실 되면 다시 내리꽂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 구조는 완전히 페이크 아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서 메꾸게 된다면 지난번에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비트와 이더 비율을 저는 항상 체크를 해주거든요. 항상 체크를 해줘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때가 빅쇼트 터진 날인데 이더는 이미 이 위에 안착하고 지지되는 국면에서 신고점을 깨줬어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올라온 폭을 보면 이더리움이 먼저 선행을 해줬고 아직도 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더가 아직 갭을 메꾸지 않고 비트의 상승폭을 기다려준다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 구간 이더 비율로 봤을 때 이 구간까지 갈 거고 지금 비트가 여기까지 이더 비율대로 오면 여기까지 오면 비트가 거의 26.5K까지는 가거든요. 이더가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갭을 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찜찜한 건 이렇게 가면 이제 사람들이 슈퍼 롱 관점을 보겠지만 이 아래 해소하지 못한 갭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불장 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기보다 오히려 그때 상승에 대한 관점을 많이 희망으로 굴릴 때쯤 다시 동반 재차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이 이제 마지막은 17년 불장의 이더리움과 현재 이더리움이에요. 예전에도 18년도 그랬고 18년도부터 제가 투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건 찐바닥이다 할 때 거의 반토막 빔짜리가 하나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더리움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프랙탈 관점 기준이기 때문에 100%는 똑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에 치중하세요. 자, 한번 보시면요. 일단 비트코인 자, 지금 잘 설명 이해 쏙쏙 잘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큰 타이틀로
최근에 브리핑 왜 상승했는가, 그거를 저는 이슈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차트적으로만 설명드린 거예요. 전 차트만 봐요. 뉴스는 큰 것만 보고요. 근데 이번에 상승하고 나서 악재가 안 좋은 그런 지표들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아직까지 강한 이유는, 과거처럼 바로 내리지 않는 이유는 중립금리를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중립금리라는 거는 검색해보셔도 충분히 설명이 나오지만 계속 시장감에 대한 불안감을 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뭔가, 쉽게 말해서 한 템포 좀 더 쉬어갈 수 있어, 또는 100bp 다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 라는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스프레드를 통해서 거래량을 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번에 의아했던 게 선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지금도 아직까진 선물이 휘어잡는 시장 맞아요. 왜냐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났기 때문이죠. 근데 좀 달랐던 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낸스 기준, 최근에는 이제 거래소 기준의 FTX나 거래량이 많은 바이낸스 기준을 봤을 때 주차트의 거래량 측면에서는 지금 이때 하락하면서 상승했던 그 시점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게 복마감을 잘 해주고, 주간 위클리 캔들이 잘 마감이 되고, 월간 캔들도 마감이 완전히 컨펌이 잘 나게 된다면 이 거래량은 다음 달로 넘어가는 2월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추가 하락 구간보다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있으므로 8월이 오히려 상승을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좀 살짝 말씀드렸고, 이더리움 차트, 자 이제 설명드릴 건데 잘 들리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77번 한 번씩, 네, 좀 화면이 잘 보이시거나 목소리도 잘 들리신다면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에어컨 소리랑 그 선풍기 소리 들릴까봐 지금 다 껐거든요. 너무 더워서 라이브 방송하는데도 좀 호응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제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상승해서 지금 기분 좋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회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고. 자,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래 갭이 약간 해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찝찝한 것도 있고, 물론 RSI나 많은 지표들이 과매도일 수 있어요. 뭐 파이 사이클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여기서 뭐 그냥 들어 올린다면 뭐 미니 불장이 될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과거의 프랙탈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유가 과거랑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물론. 하지만 과거에 어떤 비율로 내렸으며 어떻게 하락장이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상승장이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연습을 하셔야지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거리에 대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차트를 좀 이제 그려놨는데, 저는 좀 변태라서 관점들을 다양하게 봐요. 이것저것 다 보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따 ATH 설명도 해드릴게요. 지금 비트와 이더 비율이 얼마나 세력들이 이거를 개미들을 간과하고 잘 하락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때 추세, 상승을 이어가던 추세, 이 하늘색 선만 보세요. 이게 깨지면서 하락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원포인트로 하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승하던 미니 추세가 하락하면서 또 2포인트가 하락했어요. 1, 2. 그리고 나서 상승 채널을 만드는 듯 했으나 결국 이탈하게 되면서 세 번째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더리움이 크게 3번 내렸어요, 여러분. 몇 번 내렸다? 3번.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큰 채널 기준의 상승 유지세에서 한 번 내렸어요. 크게 한 번 내렸죠. 네, 한 번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승 채널을 그렸으나 2번 내렸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자세히 이때 흐름을 좀 확대해서 봐야죠. 가격대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됐는가? 이때도 보면 엄청나게 상승했네요. 그쵸? 그리고 이때도 보면 오히려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거의 상승폭으로 따지면 저점 대비 이더리움이 52%. 이땐 비트코인이 지배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 상황 당시에 50%는 미친 거죠. 네, 미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돌아와 볼게요. 현재 돌아오면 거의 60%가 넘을 텐데 너무 반등 없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80% 가까이나 되돌림이 나왔어요. 엄청 세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퍼센트만 꼭 의존하기보단 여튼 이제 여기는 상승 채널을 깨고 나서 이제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페이크아웃 주고 내렸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지받고 갔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계로 가다가 비트코인이 도미넌스와 그런 비율로 봤을 때, 낮은 비율로 봤을 때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뭔가 거시경제나 이런 어떤 이슈가 터진다면 다시 마지막에 레그 다운을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사실 지금 비트코인보다 비싸요. 네, 비싼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하기 전에, 어제 기준이죠, 같은 동일 비율대의 구간이 있었다는 건데, 얘네들이 어떻게 그 머리를 잘 썼냐면, 제가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좀 비슷해요. 네, 프랙탈 모양이 좀 비슷한데 일단 갭은 나중에 매꾸로 가긴 가겠죠. 여기서 막 바로 969K 뚫으면서 바로 불장 갔다가 나중에 다시 갭을 그 1000K 갭을 내려오긴 좀 애매해서, 내려도 저점을 안 깨더라도 메꾸고 나서 가겠죠. 네. 아마 이더리움 갭이 있는 거를 많이 인지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 갭은 뭐 CME를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더리움 CME 차트가 있다고는 많이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그거를 어디다 작동해 놨지? 거래소가 쿠코인, 비트파이넥스, 비트스탬프, 크라켄, 코인베이스. 제가 거래소마다 작도를 좀 크게 보는 거랑 작게 보는 거랑 다르게 해서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디다 표시를 해놨더라? 그냥 재미니로 설명드리면, 잠시만요. 자,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금방 찾아올게요. 네. 비트 스탬프네요. 비트 스탬프 한 달 차트로 그려놨네. 스탬프 한 달 차트 맞는데? 네. 지워졌나 봅니다. 그냥 여기다 표시할게요. 네. 쿠코인은 좀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차트 이거 힘들게 작동한 건데 일단 리셋 시키고. 네. 자, 여기서 보면 이더리움이 한 달 기준에서요.
이 쏘기 전에 얘가 여기서 비볐잖아요. 여기가 바로 2017년도에 그 불장 갔을 때 신고점 찍었던 라인이에요. 여기가 월 한 달 기준에. 근데 비트코인이 그 지금 이 비비는 구간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ATH 부근에서 위에서 이제 비비고 있었어요. 이더리움과 같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더리움이 이 ATH 비율 대비해서 하락폭은 좀 더 비트보다 강했는데 오히려 그 일단 어제 기준 쏘기 전 기준에 비볐던 구간은 바로 2017년도 불장의 고점 부근에서 계속 위치해 있었고 주 차트상 200MA라는 저항 아래에서 이제 깔려 있었어요. 애들이 거기서 이제 비율상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2019년에 이 ATH는 그냥 제가 임의로 그려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려 놓은 거고 그러면 얘도 이제 여기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기준에 이 ATH를 보면 이번에 하락하게 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강력한 지지인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트레이더 관점이라면 여기서 롱을 받겠다라는 거를 많이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반등 없이 계속 내리면서 여기서 롱 스퀴즈를 그냥 골로 보내놓고 다 청산 내고 고배랑 뭐 저배랑 싹 다 청산 내고 바로 이 아래에서 스탑 펀팅을 감긴 다음에 들어 올렸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 많은 트레이더들이 보고 있는 진짜 누가 봐도 이 중요했던 구간들을 이탈을 시킨 뒤에 이번 달에 이 FMC의 그런 흐름들이나 이런 걸 다 엮어서 이어봤을 때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차트를 왜 또 다시 보여드렸냐면 물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제 방송은 단타용이 아니에요. 존버용도 되고 저는 거시뷰도 다 싹 다 보는데 왜 차트를 보면서 이런 구간들이 잘 맞는지 왜 뉴스 없이도 차트로도 매매가 가능한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튼 이더리움과 현재 이더리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서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게 어디까지 나올지 몰라서 좀 무서워요. 근데 적절한 비중이면 CME 갭을 메꾸는 한 28K에서 32K 부분 정도 이 대추세를 넘기지 못하는 그 기준 하에서 다시 횡보 이후에 하락을 재차할 때 이더리움이 그때 도미넌스가 얘가 비트가 만약에 막 쏘게 되면 끌어오기 때문에 그때 더 큰 하락을 야기하면서 갭을 메꿀 가능성은 높다.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위아래로 봤을 때는 아래 갭은 좀 해소가 되지 않았지만 찝찝한 마음인 상태에서 그냥 비트가 오르면 계속 그냥 알트코인에 대한 롱 포지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실정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구간별의 이제 대응은 그때그때마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구간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막 비트가 아직 이더리움보다는 확실히 좀 올라온 폭이 적어서 먼저 가게 되면서 선행을 한다면 이더리움은 이제 공매수는 욕심 안 부릴 거고 안 올랐던 알트들을 오히려 더 봐야 된다. 왜냐면 자코 같은 것만 봐도 뭐 지금 당장은 많이 쏘긴 했는데 CHR이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오늘 제가 롱을 들어갔는데 CHR을 이런 거를 이제 잠깐만요. 이거 차트 그런 거 날리면 안 되는데. 네,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장대로 쏘긴 했는데 차트상에서 보면 그냥 아직까지 다른 보통 알트들이 이더리움 따라오면서 이렇게 넘기거든요. 네, 이더리움 따라가는 애들 중에 거의 대부분 디파이 이런 애들이 많이 따라가는 성향을 보여주고 얘는 이제 NFT이기 때문에 NFT 시총이나 대장주를 봐야겠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로그로 보면 이제 와닿질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로그로 이제 작도를 하지만 우리가 그냥 바이낸스에서 차트로 봤을 때 로그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로그를 끈 상태로 차트를 볼 때는 결국에는 그냥 이도 저도 아닌 박스권에 아직 갇혀있는 양상인 거죠. 알트들이. 네. 이런 애들 진짜 양봉 희미하게 뜨면서 위아래 개 난리치는 애들. 도지가 겁나 안 가는데 얘들 보면 이때 디센딩 그려주면서 오히려 여기서 살짝 페이크 주고 다시 내린 다음에 이런 애들 보면 그냥 없어요. 네. 지금 비트 이더 잡주 몇 개 빼고 그냥 그 자리 결국 이 종가도 못 넘겼잖아요.
그냥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알트들은 아직 안 올랐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비트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더리움 갭을 아직 해소를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서 이제 또 상승을 하면 이더가 하고 난 너무 많이 올라온다 하면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이제 이런 알트들이 갑자기 도지가 오고 가네, 오씨 강아지 새끼 이거 찐반인가 하고 약간 사람들이 그런 희망회로가 들 때 그때 살짝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해 가셨죠? 네. 알트 이제 막 또 막 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제가 1인치 아까 설명드렸는데 1인치 이제 겁나 가네요. 1인치 거래 설정을 이제 빨리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쏴버려가지고 1인치가 네, 제가 이제 방송 딱 시작했을 때 이제 1인치 들어갔어요. 이 거래 설정을 잡은 거거든요. 네, 1인치랑 아까 또 뭐 얘기했었지? MTL도 들어갔어요. 메탈이라는 코인 좀 작고 살짝 들어갔거든요. 메탈이랑 OP도 OP 진짜 대박 났네. OP 제가 너무 대박 나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OP가 224%예요. 이거는 진짜 리얼 인증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가격 이거 리얼 그냥 이번에 사실 말씀드리면 어제 21K 21.5에서 딱 쏘고 바로 알트로 뭉쳤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간 놈들 이제 익절 쳐주고 계속 순환 펌핑 먹으려고 계속 관리를 해줬거든요, 제가. 아직도 들어갈 거는 좀 몇 개가 보이긴 해요. 네. 에이브도 좀 더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들어갔던 게 메탈은 이제 좀 가네. EGLD, 네, EGLD라는 그 코인 있고, 그 다음에 1인치 지금 가고 있고, 좀 신규 코인인데 레버라는 애도 좀 보고 있고, 좀 몇 개 좀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이제 비트 비율만 어디까지 가주냐에 따라서 이제 알트코인은 먹을 파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자, 예전에 최근에도 인증했는데, 잠깐만요, 그냥. 멤버십에는 제가 계속 거래 내역을 올려요. 근데 방송에서는 좀 예전에 많이 올리다가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완전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자신이 있으니까 올리겠죠? 그냥 선물은 사실 청산 날려고 풀매수만 안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장, 와, 대박이에요, 진짜. 그럼. 타점 잡으려고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랬던 적이 있는 게 비트 차트를 진짜 몇 달 동안 계속 보고 또 몇 년간 계속 보면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네, 지금 상승장인지 아닌지 이게 비트가 아주 좋아하는 패턴인데 이미 상승해버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거 꼭 설명드려야 돼요. 네. 비트가 나중에 상승장 때도 이런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저희 단톡방이 어디 갔지? 잠깐만요. 다이아방 어디 갔지? 텔레그램으로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OP가 1.37인데 OP 일단 여기에 인증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 또 얼마냐? MTL은 방금 들어갔다 했잖아요. MTL은 진짜 단타성으로 먹을 건데 MTL이 좀 안 가서 여기서 좀 가게 된다면 추격 상승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기서 롱을 잡았어요. 조금 먹고 있는데 이것도 방금 들어갔거든요. 방송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지금 보통 이제 한 요즘엔 8%대 나오면 한 5% 10% 익절하고 더 오르면 이제 분할 익절하는 상태로 해서 또 안 간 애들 이제 계속 풍차 돌리기끔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MTL도 방금 이제 저는 알트는 고벤 안 칩니다. 네, 그리고 EGLD 얘기했는데 EGLD도 방송하기 전에 방금 이제 들어가서 EGL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안심할 구간은 아니지만 계속 이제 익절하고 또 이제 뭐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EGLD는 이렇게 손익비를 좀 미친 듯이 잡긴 했는데 스탑을 그렇게 크게 잡진 않고 타이트하게 잡고 오히려 RR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뭔가 이제 알트들을 지금 모양폭이 다 보면 이런 애들은 이제 가게 된다면 여기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위로 쏜 다음 일단 이렇게 비비면서 내리는 척하다가 다시 쏘거나 이러거든요. 모양이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제가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또 반복적인 얘기는 좀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GMT도 들어가고 레버도 조금 이제 한번 그냥 테스트용으로 들어가 보고 CHR도 아까 들어갔다 말씀드렸는데 CHR도 들어가고 전 그냥 말씀드린 게 거짓말 아니라 진짜 다 들어가고 뭐 익절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방금은 또 이제 아까 방송하고 있다가 좀 못 올렸는데 방금 아타 들어갔어요. 아타 들어가서 추경매수 들어가가지고 지금 수익 에이브도 들어갔고요. 네, 너무 많아요 지금. 그냥 다 지금 수익이에요. 그냥 풀수익. 에이브도 지금 이더 가니까 또 이렇게 가잖아요. 에이브가 이더리움 계열이잖아요. 네, 이더리움 계열.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고요. 카톡이 좀 불편한 게 이제 막 채팅창 치다 보면 뭐 이게 안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에이브는 어떤 구조냐? 다 코인들 이런 애들 있어요. 불플래그 구조. 딱 이런 애들. 그래서 제가 에이브를 들어간 게 CHR이 딱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시황하면서 이제 설명 다 드렸던 건데 딱 불플래그잖아요. 이런 거. 이 코인이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1시간에서 봐도 얘는 오히려 약간 이런 구조가 아니라 깃발 형식으로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구조로 올랐어요. 얘는 CHR이 그런 구조로 올라갔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게 제가 왜 이런 패턴을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방송이 너무 길어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를 너무 길면 편집을 해야 돼서 그냥 원본을 올릴까요? 원본? 네. 여튼 제가 이 패턴 되게 좋아하는 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걸로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이세요? 진짜 다 수익이에요 지금. 네, 진짜 다 수익입니다. 레알로 21.5 딱 쏘자마자 알트롱이다. 꺼매요. 네. 네, 이제 보이시죠? 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쏘기 전에 방송 딱 키기 전에 설명드린 건데 짧게 보여드리면 여기서 비트가 진짜 좋아하는 패턴이다. 네, 이제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내려가는 건 괜찮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추세 깨면 당연히 페이크 아웃이다. 근데 그 다음 설명드린 게 뭐냐? 지금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모양.
이렇게 약간 해숄 구조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해숄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69K 갔을 때 39K 찍고 69K 갈 때 상승할 때 여기서 장대 한번 뽑고 이런 식으로 구조 만들어줘 가다가 여기서도 약간 이거 해숄인가 아닌가? 해숄인가 아닌가? 하다가 여기 모양 이런 식으로 구조 꽂다가 이 중요한 포인트가 롱장은요. 이런 장대가 터졌던 이 매수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크게 터진 거는 잡아먹히면 안 돼요. 오히려 적행하지 않고 위에서 머물다 한 번 더 쌓여요. 직색으로 만들다가 또 이런 모양 만들다가 다시 또 장대 쌓여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장대 쌓여. 그리고 이 장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위에서 비벼요. 엄청 헷갈리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우산 모양 만들죠. 그리고 내려 박았다가 저가 이탈하지 않고 장대 쌌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해숄식으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이런 구간들 장대를 안 깨고 그냥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구조를 왜 보여드렸었냐면 이런 식으로 구조는 이런 구간 21.5K 다시 내려오면서 깨는 게 아닌 이상은 결국 내리 박아도 다시 쏘는 장대 그림이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비트코인. 이해 가신 분들? 네. 제가 아톰도 들어갔다 했는데 아톰도 인증해야 되는데 저는 여튼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시드 딱 1000% 찍었어요. 1000% 찍었고 저번에 1억 이체한 다음에 그때 1억 이체할 때도 이제 제가 그건 이미 인증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400불로 지금 제가 선물만 했을 때 선물은 많이 안 하거든요. 선물은 이제 본장 오면 좀 적극적으로 할 거고 지금 딱 6,000불 찍었어요. 6,100불. 여기서부터 지금 왜 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이 앞전에 브리핑 설명드린 거부터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차트적인 근거는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네. 제가 이걸 너무 중요해서 4번이나 강조를 해드렸어요. 4번이나. 네, 여기까지 오늘 좀 이해가 가셨던 분들이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 심리라는 것도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막 그런 거 하듯이 이 숏만 보게 되면 이 롱이 띠껍고 롱만 보게 되면 이 숏이 띠껍단 말이에요. 서로 의견이 절충되지 않고 막 부딪혀요. 제가 항상 방송할 때 얘기해드린 건 저는 롱 트레이더도 아니고 숏 트레이더도 아니다. 롱, 숏 트레이더 둘 다지만 롱을 더 선호한 거는 손익비 측면에서 롱은 끝이 없어요. 숏은 100%가 최대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숏을. 여기서 가다가 하다가 가겠네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페이크 또 만들어주다가 이런 거 장대 다 바로 하루 만에 내려버리면 구라죠. 이거는 거의 구라죠. 이런 구조상에서는 이렇게까지 올리면 알트 안 간 놈들 어느 정도 올려주고 나서 차라리 구라면 고점 못 높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싼 고점 이렇게 만들어준 척 하다가 천천히 내다 훅 내려요. 바로 얘가 올라갔다 이러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알트가 그러면 다 망가져요. 세력들이 쳐 올리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으면 알트도 그만큼 쳐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힌트를 주겠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네. 저는 일단 코인을 통해서 목표를 집은 샀으니까 아파트를 다음 불장 목표는 좀 뭘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음 불장을 준비를 할 거라서 찐 불장 이런 미니 불장 이런 식으로 선물은 레알 불장이겠죠. 이렇게 가면. 근데 현물 관점에서 레알 불장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업비트는 재미가 없죠. 제가 이 뷰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봤었던 뷰고 여기 먼저 갔다가 뭐 다시 내리든지 뭐 리세션이다 뭐다 하고 막 공포 지르고 뭐 하는데
하락할 때 공매도라는 개념이랑 상승할 때 이 공매수라는 개념 자체가 있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트레이더에게는 축복받은 시장이고, 현물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 존버만 하다 보니까 이 내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 가격은 어느 정도 언젠간 또 다시 회귀하게 돼 있기 마련이거든요. 얘가 영원 제로가 아닌 이상은 결국 회귀하게 돼 있어요. 코인이 이더 비트가 전체 시총이 지금 거의 70%나 되는데, 뭐 동네 강아지도 아니고 여기까지 신뢰가 구축되는데 여기는 자금 한 방에 어떤 A라는 코인으로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루나 같은 구조가 필요하겠죠. 여튼 지금 상승에 대해서는 굳이 뭐 해석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제 방송이 비록 길긴 하더라도 전혀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차트 모르시는 분들마저 그냥 몇 K 딱 집어서 설명드리면서 지금 왜 상승하고 있는지, 왜 저는 공매수를 쳤는지, 네. 아톰은 왜 이렇게 많이 가는지, 아톰 제가 롱을 왜 들어갔냐, 아주 간단해요. 비트가 내리고 있는데, 자 이걸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것도 복귀를 해서 비트를 이렇게 잘라보면요, 잘라보면 비트는 이렇게 내렸잖아요. 내렸는데 이게 여기서 상승 채널을 유지되는 것 같지만 페이크아웃이 나오고 거의 하단까지 다 와가고 애매해요. 약간 구조가. 그리고 하락도 깊었어요. 생각보다 깊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톰은 비트보다는 약한 알트 계열이잖아요. 약한 알트 계열. 알트 계열인데 얘는 뭐가 좀 달랐냐. 아톰을 이렇게 상승을 봤던 게, 제가 딱 이 타점에 들어가서 지금 수익률이 거의 한 70% 넘을 텐데, 거의 이제 딱 5배니까 100% 되겠죠. 이렇게 본 구조 이유가, 얘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다가 비트가 어느 정도 과매도 부근에서 이 채널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상승 채널을. 상승 채널의 하단들을 여러 번 리테스트를 받고 이 구조상에서 움직이고 있고, 비트가 심지어 과매도고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20K를 이탈하지 않았는 상태에서 오히려 제가 계속 말씀드린 2700에서 2500 부근에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아톰이 올라왔을 때 비트가 올라오는 거를 보고, 아 이거는 아톰에 대한 채널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롱에 대한 근거를 볼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들어간 거고요. 네. 별 뭐 생각을 안 중요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저는 아톰을 좋게 봤는가, 그거에 대한 근거. 저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왜 얘를 롱을 들어갔고 왜 숏을 들어간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요. 저는 명확하지 않은 시장 구조에서는 트레이딩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CHR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패턴상에서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 노란색 선이 제가 중요하게 그어놓은 건데, 여기가 이제 대하락이 진행되면서 계속 이어져 오던 하락 추세거든요. 여기가 원래는 1차트 상에서 봤을 때 계속 이어졌던 하락이에요. 여기서 휩소가 크게 나오고 휩소가 2번 나오고, 이번이 또 휩소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를 돌파해줬기 때문에 얘가 분출하면서 거량이 터지면서 이제 여기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 차이점. 네. 그래서 패턴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상을 하는데, 이게 항상 맞진 않아요. 패턴이 맞을 확률이 30%예요. 10번 중에 3번 맞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에 대한 비트코인 차트를 많이 분석을 하고, 더 추가적인 바로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근거를 두면서 이제 1시간과 4시간 봉의 비율을 계산을 해봤을 때 손익비가 어느 정도 나온지를 보니까 CHR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로그 차트를 끄고 봐도 이제 사실 얘가 지금 쏴서 그렇지 쏘기 전만 해도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박스 추세인 구간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대한 근거를 잡았고요.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콤파운드도 사실 롱을 좀 들어갔다 나왔는데, 얘도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면 얘도 추가 상승을 할 거예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주다가 여기서 페이크를 만들어 줬지만 결국 이 박스 레인지를 이탈하지 않고 그 위에 꼬리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약간 상승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네. 콤파운드 얘가 이더 할 때 얘랑 에이브랑 뭐 디파이 중에 뭐 유니랑 뭐 이런 애들 참 이더 잘 따라갑니다. 네.
존마탱 아까 어떤 분 얘기해 주셨는데 GMT도 네, 물론 들어갔습니다. GMT는 제가 0.97 들어가서 최대 이제 1.2까지 봤었는데 그게 이제 이거는 왜 작동했던 게 꺼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제가 카톡을 꺼가지고 여기 잡고 여기서 딱 여기를 잡았던 이유가 0.87 라인을 봤던 이유가 여기서 저점을 다시 하회하게 된다면 비트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구조고 여기서 올라갈 때 장대를 쐈을 때 여기서 이 봉을 비비면서 여기서 막 비볐어요. 수싸움을 하다가 장대가 3개 터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SL로 잡고 스탑로스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TP를 1.2 부근에 맞춰놨어요. 1.2 부분에 대략적으로 맞춰놨는데 1.2 네, 딱 여기거든요. 이것도 더 갈 수는 있지만 잡았던 이유가 수많은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게 뭐 역해 인버스 헤드 앤 숄더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 구리한 그런 패턴이 있어서 일단 여기 잡은 이유가 이 부분에서 이제 경계선을 이어봤을 때 페이크아웃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를 이었을 때 이 부분에서 강하게 음봉이 박히게 되면서 여기서 종가 형성했던 라인지였기 때문에 적어도 최대한 폭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저 너무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그냥 그렇게 잡아요. 네.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왜 이렇게 작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일단 루나는 롱 관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무너진 구조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코인은 이제 더 이상 많이 보진 않습니다. 네. 플로우도 같네. 네, 플로우도 같네요. 이건 예전에 잡은 거래 설정이라서 이건 아니고요. 딱 플로우는 이 구조가 맞아요. 플로우가 차트가 참 이쁘게 그려지거든요.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어서 얘는 차트도 계속 보다 보니까 복잡하게 작도할 필요가 없어서 얘는 그냥 두 구간으로만 나눴어요. 네. 이건 예전 거고 플로우는 하도 많이 봐서 예전에 많이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튼 이클 뭐야 개미쳤네. 드디어 이 상단까지 가는 건가 이클은? 여긴데 42불 40불에 42불. 얘 그냥 하루만 더 참았으면 수익률이 거의 와 300% 가까이 찍었겠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한 2, 3년 전에 할 때보다 저희 구독자분들 실력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많이 없어지긴 했더라고요. 네, 제가 방송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오늘도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구차하게 설명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말이 많았습니다. 일단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네, 좋아요는 제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방송이 길지만 핵심 포인트만 키 포인트만 잡아드릴 거예요. 막 주절주절 막 이거는 어디에서 저기 있고 어디에서 저기 있고 그게 아니라 딱 저는 차트로만 설명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저는 차트로만 설명을 하고 나중에 시장이 안정화될 때 이 외적인 부분은 뉴스도 항상 핵심만 뭐든지 딱 핵심 키포인트만 잡아서 조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굿나이트. 오늘 영상 다시 복귀해보시면 되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깔끔하게 편집을 할 수 있으면 편집을 한번 올리고요. 네. 감사합니다.